좋은 꿈 꾸거라. 그린이와 초록이. 새로운 짝꿍. 그린이는 세빛 유치원 큰별반이에요. 세빛 유치원은 그린이네 집에서 정말 가까워요. 달팽이처럼 천천히 걸어도 1분이면 도착하지요. 그린이는 아침마다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유치원에 가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어요. 시무룩한 얼굴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툭툭 차며 걸었지요. 그린이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바로 지민이 때문이에요. 지민이는 원래 그린이랑 단짝이었는데 어제 자리를 바꾸면서 민주랑 짝이 됐거든요. 큰별반은 동그란 책상에 3명씩 둘러앉아요. 그린이는 하필이면 우주 최강 장난꾸러기 권유준이랑 같은 책상을 쓰게 됐어요. 게다가 한 자리는 아직 비어 있고요. 오늘 큰별반에 새로 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 비워둔 자리예요. 그린이는 지민이처럼 그림도 잘 그리고 책도 잘 읽고 율동도 잘하는 여자친구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똑똑똑. 원장 선생님이 한 친구랑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늘 큰별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원장 선생님이 새 친구를 소개했어요. 초록이 왔구나. 큰별반 선생님은 새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새 친구는 인사할 마음이 없는지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 소개를 해주었어요. 새 친구 이름은 김초록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고요. 그림 그리는 걸 무척 좋아한대요. 동물도 좋아해서 강아지, 금붕어, 거북이를 키운대요. 거북이까지 키운다는 말에 큰별반 친구들 모두가 우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초록이는 고개를 숙인 채로 빙그레 웃었어요. 큰별반 친구들, 초록이 영어로 뭘까요? 그린이요. 맞아요. 우리 초록이랑 그린이랑 아주 특별한 사이네. 그치? 선생님이 그린이를 보며 빙긋 웃었어요. 하지만 그린이는 웃을 기분이 아니었죠. 초록이랑 특별한 사이가 되는 게 기쁘지 않았거든요. 초록이랑 노는 게 지민이랑 노는 것만큼 즐겁지 않을 게 뻔하니까요. 그린이는 초록이를 힐끔힐끔 훔쳐봤어요. 혹시 초록이가 6살인데 7살 큰별반에 잘못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초록이 손은 너무 작아서 색연필이 엄청 커 보이고 얼굴도 작아서 아기 같은 데다가 말도 잘 못하는지 대답을 안 해요. 그린이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폭 내쉬었어요. 그린이는 즐겁게 놀 수 있는 짝꿍을 바랐는걸요. 큰별반 친구들, 선생님이 친구들을 불렀어요. 네, 선생님. 친구들은 입을 모아 큰 소리로 대답했지요. 초록이만 빼고요. 그린이가 초록이에게 귓속말로 알려주었어요. 선생님이 우리들을 부를 때는 네, 선생님. 이렇게 크게 대답하기로 약속했어. 초록이는 귀가 간지러운지 쿡 하고 웃기만 했어요. 큰별반 친구들, 오늘은 그림을 그릴 거예요. 모두 책상 위에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꺼내세요. 동그란 책상들이 크레파스와 하얀 스케치북으로 금방 가득 찼어요. 초록이 자리만 빼고요. 초록이가 엄청 느릿느릿 꺼냈거든요. 그린이는 그런 초록이가 답답했어요. 선생님은 여름을 떠올리며 스케치북에 그리고 싶은 걸 마음껏 그리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저마다 쓱쓱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초록이만 빼고요. 초록이는 크레파스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초록이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초록이도 여름 그림 그려볼까? 여름하면 뭐가 떠올라? 초록이는 개미만한 목소리로 선생님에게 소곤대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린이는 초록이 그림을 슬쩍 엿보았어요. 엄청 열심히 그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린이 눈썹 사이가 저절로 찌그러졌어요. 초록이가 뭘 그리는 건지 통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술 시간이 끝나고 자유놀이 시간이 되었어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 교구를 챙기러 자료실에 갔어요. 큰별반 친구들은 저마다 하고 싶은 놀이를 하며 놀기 시작했어요. 초록이만 빼고요. 아니, 그린이도요. 그린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린아, 우리랑 신비아파트 놀이 할래? 4명이서 해야 해서 1명이 더 필요해. 지민이에요. 그린이는 지민이가 불러줘서 뛸 듯이 기뻤어요. 그래, 좋아. 그린이는 초록이는 까맣게 입고 얼른 지민이한테 달려갔어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지민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울음 폭탄. 친구들이 셋 넷씩 모여 자유롭게 노는 동안 초록이는 혼자 자리에 앉아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초록이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그림 그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주 최강 장난꾸러기 유준이가 초록이 스케치북을 휙 뺏어들었어요. 우헤헤헤, 얘 그림 좀 봐. 꼭 낙서 같아. 유준이는 초록이 그림을 흔들어대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낙서라니. 그린이는 유준이 말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 눈은 초록이 그림에 쏠려 있었지요. 와, 저게 뭐야? 내 동생보다 못 그렸네. 진짜 못 그렸다. 우하하.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수군댔어요.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야, 권유준, 그러지 마. 지민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지민이에요. 지민이가 나섰는데 그린이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요. 나 선생님한테 이른다. 그린이 너 초록이랑 이름이 똑같다고 편드는 거냐? 유준이는 초록이 스케치북을 공중에 휙 던져버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으아! 초록이의 울음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초록이 울음소리는 두 귀를 틀어막아도 시끄러울 만큼 대단했어요. 게다가 눈물은 또 어떻고요. 커다란 눈물방울이 폭포처럼 줄줄줄 쏟아졌지요. 큰별반 친구들은 모두 정신이 빠져서 초록이를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다들 울음폭탄을 맞은 것 같았지요. 이게 무슨 일이니?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권유준이 그랬어요. 권유준이 초록이 그림을 던져버렸어요. 초록이는 계속 울고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유준이가 한 일을 이르느라 아주 시끄러웠어요. 결국 유준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들 그만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유준이는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렴.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이 올 때까지 책 읽고 있어요. 선생님은 초록이를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갔어요. 초록이 울음소리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온 유치원 가득 울려 퍼졌어요.
초록이는 결국 엄마가 데리러 와서야 울음을 멈추고 일찍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린이는 비어있는 초록이 의자를 보고 한숨을 폭 내쉬었지요. 초록이를 보내고 교실로 돌아온 선생님이 큰별반 친구들을 가까이 불러 모았어요. 큰별반 친구들, 네, 선생님. 초록이는 7살이지만 키도 작고 몸도 작아요. 목소리도 작고 말도 느리게 하죠. 걷는 것도 천천히 걷고 밥도 천천히 먹어요. 그림을 그릴 때도 아주 천천히 그려요. 선생님, 초록이는 왜 그렇게 느린 거예요? 웬일로 유준이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초록이는 아주 작게 태어났는데 아기 때부터 자주 아팠대요. 초록이 부모님은 초록이에게 시간을 많이 주기로 하셨어요. 초록이는 좀 천천히 배우고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큰별반 친구들은 그제야 이해가 되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이 보기엔 초록이 그림이 낙서 같을 수 있지만 초록이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유준이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유준아, 내일 초록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겠니? 선생님이 묻자 유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준이가 장난이 좀 심하긴 해도 사과는 또 잘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붕어빵처럼 서로 완전히 똑같은 친구가 있나요? 없어요. 다 달라요. 큰별반 친구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다른 것처럼 초록이도 조금 다른 거예요. 내일 초록이가 오면 다정하게 대해줄까요? 어느덧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큰별반 친구들은 가지고 놀던 도구들을 한 곳에 모았어요. 크레파스는 크레파스 통에, 색종이는 색종이 통에 마구잡이로 집어넣었어요. 그린이는 가방을 메고 유치원을 나섰어요. 초록이 덕분에 다음 날 아침 그린이는 조금 일찍 집에서 나왔어요. 오전 자유놀이 시간에 실컷 놀려고요. 큰별반 교실 문을 여니 친구가 한 명뿐이었어요. 뒷모습을 보니 초록이 같았어요. 초록아, 안녕? 뭐해? 그린이가 물었지만 초록이는 뭔가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그린이가 하는 말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린이는 초록이에게 다시 묻는 대신 초록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조용히 살펴봤어요. 어제 선생님 말씀처럼 천천히 기다려주기로 한 거죠. 그린이는 초록이가 하는 걸 보고 헉 하고 놀랐어요. 초록이는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색종이를 색깔별로 나누어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크레파스와 물감도 색깔 순서대로 착착착 정리했어요. 우와, 이거 너 혼자 다 한 거야? 초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이 큰별반 친구들이 하나둘 초록이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색깔별로 모아놓으니까 되게 예쁘다. 색깔 순서대로 놓으니까 무지개가 뜬 것 같아. 초록이는 친구들 칭찬에 기분이 좋아서 벙글벙글 웃었어요. 무슨 일이니? 어느새 선생님도 초록이 곁으로 다가왔어요. 초록이는 이 많은 색과 모양을 어쩜 이렇게 잘 구분해서 정리하니? 대단하다. 그러게 말이에요.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는 색깔들도 초록이는 척척 구분이 되는 모양이에요. 초록이 덕분에 미술 상자가 말끔히 정리되었어요. 오후가 되었어요. 오늘은 사육사 선생님이 동물을 데리고 오는 날이에요. 큰별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지요. 드르륵
교실 문이 열리고 사육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사육 선생님 어깨 위에는 팔뚝만한 도마뱀이 올라가 있었어요. 우와! 큰별반 친구들은 눈도 커지고 콧구멍도 커지고 입도 커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쾅 소리가 났어요. 열어두었던 창문이 바람에 닫히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에 놀란 도마뱀이 사육사 선생님 어깨에서 뛰어내려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어요. 사육사 선생님은 당황해서 도마뱀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깍소리를 지르며 의자 위로 올라가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달아난 도마뱀을 찾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도마뱀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도마뱀이 놀라서 더 숨을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조용히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선생님, 초록이가 도마뱀을 잡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도마뱀은 초록이 손바닥 위에 잠시 머물다가 팔을 타고 어깨로 뽀르르 올라갔어요. 와, 도마뱀이 초록이를 좋아하나 봐요. 친구들은 초록이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초록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쉿! 또 놀라서 도망갈 수 있어. 친구들은 모두 입을 꼭 다물었어요. 와, 초록이는 동물을 아주 잘 다루는구나. 사육사 선생님이 초록이를 칭찬했어요. 초록이 덕분에 수업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초록이가 큰별반에 온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어요. 초록이는 여전히 작고 느리고 조용했어요. 이제 뒷동산으로 산책을 나갈 거예요. 선생님 말이 끝나자 큰별반 친구들은 겉옷을 입고 복도로 나가 줄을 섰어요. 초록이도 겉옷을 입고 천천히 나와 줄을 섰어요. 하지만 초록이가 가장 마지막에 선 건 아니에요. 초록이를 기다려준 그린이가 가장 마지막에 섰지요. 선생님은 모두 밖으로 나온 걸 확인하고 유치원 뒷문을 열고 뒷동산으로 출발했어요. 시원한 가을바람에 모두의 기분이 좋아졌어요. 느리게 걷는 초록이 옆에 함께 걸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초록이도 가슴 가득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산책을 즐기고 있어요. 큰별반 친구들은 밧줄다리 건너기도 하고 나무 그네도 타고 낙엽 싸움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며 마음껏 뛰놀았어요. 하지만 초록이는 쪼그려 앉아 조용히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초록이 뭐하니? 선생님이 초록이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초록이는 두 손 가득 모은 나뭇잎을 보여주었어요. 모양도 색깔도 모두 달라요. 친구들에게 선물로 줄 거예요. 초록이가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어요. 선생님은 큰별반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초록이가 줄 선물이 있대. 초록이는 나뭇잎들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와, 알록달록 진짜 예쁘다. 초록이는 가장 먼저 선생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선생님은 조그맣고 빨간 단풍잎을 골랐어요. 지민이도 유준이도 차례로 마음에 드는 나뭇잎을 골랐지요. 마지막은 그린이 차례였어요. 하지만 초록이 손은 빈손이었어요. 내 건 없네. 힝. 그린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그러자 초록이가 주머니에서 오렌지색 잎 하나를 꺼내 그린이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내 짝꿍 그린이 거 별 모양이야. 와, 진짜 별 모양 나뭇잎이야. 이렇게 예쁜 걸 어떻게 찾았어? 초록이 대단하다. 그린이는 초록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아 정말 기분이 최고였어요.
큰별반 친구들은 뒷동산 산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갔어요. 교실로 돌아간 큰별반 친구들은 초록이가 준 나뭇잎으로 가을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아마도 저마다 모두 다른 가을 그림이 그려지겠지요. 큰별반 친구들의 하루가 그렇게 또 저물어가요. 생각 술술 야. 초록이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그린이 표정이 무척 즐거워 보여요.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적어볼까요? 보기, 빙그레, 우르르, 뽀르르, 착착착. 1. 초록이가 거북이까지 키운다는 말에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초록이는 빙그레 웃었어요. 2. 초록이는 정리를 아주 잘했어요. 크레파스와 물감도 색깔 순서대로 착착착 정리했어요. 3. 초록이가 도마뱀을 잡았어요. 도마뱀은 초록이 팔을 타고 어깨로 뽀르르 올라갔어요. 4. 도마뱀은 초록이가 좋은가 봐요. 친구들은 초록이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다음은 그린이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넣어 볼까요? 보기, 기뻤어요. 놀랐어요. 답답했어요. 시무룩했어요. 1. 그린이는 지민이랑 짝이 되지 않아서 시무룩했어요. 2. 그린이는 무엇이든 느릿느릿한 초록이가 답답했어요. 3. 심심했던 그린이는 지민이가 불러줘서 뛸 듯이 기뻤어요. 그린이는 초록이가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휘술술 얍. 그린이와 초록이에 나온 문장이에요. 밑줄 친 낱말을 넣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그림 그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오로지. 다른 것 말고 오직 그거 하나뿐인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시. 내 머릿속은 오로지 놀이터에서 놀 생각뿐이었어요. 2. 하지만 도마뱀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어요. 좀처럼. 어떤 일이 웬만해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예시. 동생의 말이 무슨 뜻인지 좀처럼 알 수가 없었어요. 큰별반 친구들은 모두 달라요. 붕어빵처럼 서로 완전히 똑같은 친구는 없지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속담과 사자성어를 알아볼까요? 속담.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보기. 손가락, 아기, 자매, 형제. 한날 한시에 난 손가락도 짧고 길다. 한날 한시는 같은 날, 같은 시각을 뜻해요.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손가락도 긴 손가락과 짧은 손가락이 있듯이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큰별반 친구들은 조금 작고 느린 초록이가 천천히 자라고 천천히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주기로 했지요. 사자성어. 아래 초성을 보고 설명에 맞는 사자성어를 적어보세요. 각양각색. 각기 다른 모양과 빛을 나타내는 말. 각기 각 모양, 각기 각 빛색. 각기 다른 모양과 빛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지요. 큰별반 친구들도 초록이가 모은 나뭇잎도 큰별반 친구들이 그린 그림도 모두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더욱 아름답지요.